자,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오늘은 교과서 13쪽에서 16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가지 지도의 특징들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지도, 지구본, 그리고 디지털 영상지도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각각 지도들의 특징과 장점, 단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세계지도와 지구본의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선과 경선을 이용하여 지도에서 어떤 나라의 위치를 찾는 법에 대해서도 배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면은 북이, 남쪽으로 가면은 남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가로로 그어져 있는 선을 위선이라고 했고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본초 좌우선을 그어서 세로로 그은 선을 경도라고 하는데,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을 동경, 서쪽을 서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과서 13쪽의 탐구 활동을 보면서 한번 실제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3쪽의 탐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쪽의 탐구활동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여러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위도와 경도로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지도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가로로 나 있는 선, 이런 선을 뭐라고 그랬죠? 위선입니다. 위선. 또 이렇게 세로로 나 있는 선, 세로로 나 있는 선을 뭐라고 그랬어요? 경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써 있어요. 이거를 위도라고 합니다. 또 경선에도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경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자, 지도상에서 가장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아래쪽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위선을 봅니다. 위선을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35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5칸으로 나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자, 하나, 둘, 셋쯤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33도쯤 되겠습니다. 33도. 그 다음에 이건 우리나라는 적도 위쪽에 있으니까 북위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북쪽 끝으로 가봅시다. 북쪽 끝으로 가서 쭉 가서 40에서 45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41, 2, 3 북이 43도쯤 되네요. 43도쯤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헷갈리니까 다른 거는 좀 지워 볼게요. 이렇게 좀 지우고서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경도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리니치, 영국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니까 동쪽으로 오죠. 그러면은 여기는 동경이 되겠네요. 동경이 되겠으니까 여기 쭉 보면 125도, 120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자, 124쯤 되겠네요. 124도. 그리고 영국의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쪽 끝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쪽 끝단, 독도가 있는 곳.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독도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131, 2, 3, 4, 132도쯤 되네요. 132도쯤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북이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 또는 사회과 부도에서 지도를 놓고 내가 찾고 싶은 나라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13쪽에 보면 위도와 경도로 여러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 봅시다 이랬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자, 숙제인데 사회과 부도를 이용을 하세요. 사회과 부도의 세계 지도편을 살펴가지고 자, 찾고 싶은 나라를 하나 뭐 땡땡 나라를 찾아서 북이면 북이, 남이면 남이 몇 도 몇 도 사이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한 개 국가, 뭐 미국도 좋고 독일도 좋고 자기가 아는 다른 나라의 위치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도는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부르는 전자지도겠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 전자지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 구글에서 연 구글 지도입니다. 자, 이런 거를 컴퓨터 파일로 볼 수 있다. 전자지도라고 하죠. 디지털 전자지도 또는 디지털 영상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디지털 지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선생님은 세계 지도를 이렇게 지구본처럼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확대가 되네요. 자,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도 비교적 쉽죠. 자, 만약 이게 지구본이라면은 이렇게 보여진 거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자지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확대와 축소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학교 위치를 찾아볼까요? 남양주시로 가서 자, 이쯤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남양주 신촌초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소를 해서 어디로 가볼까요? 독도를 한번 가보고 싶네요. 독도 한번 가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독도. 아까는 안 보였는데 확대를 하니까 독도가 보이네요. 자, 다시 이렇게 축소도 할 수 있고 디지털 영상 지도의 장점이라면은 이렇게 손쉽게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독도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독도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디지털 전자지도의 또 다른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지도예요. 그냥 지도. 자, 그런데 이걸 열어서 자, 이렇게 하니까 독도 사진들이 쭉 나오네요. 그럼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위성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독도의 모습이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죠. 조금 깨지기는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확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관련 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독도는 이렇게 생겼네요. 스트릿 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으로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독도에 나 있는 탐방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뭐 어떤 데는 갈 수가 있고 어떤 데는 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랑 같이 병행해서 볼 수도 있네요. 병행해서 보면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독도의 아름다운 우리 섬 독도를 한번 디지털 전자지도를 이용해서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자, 축소를 해서 또 가고 싶은 데를 한번 가볼까요? 울릉도가 보입니다. 울릉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울릉도로 넘어가서 울릉도에도 뭐가 파출소도 있고 많이 있네요. 자,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게 울릉도 시내의 모습인 것 같네요. 뭔가 학교도 있는 것 같죠? 학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확대를 해서 볼까요?
학교 맞네요. 고등학교네요. 자, 이렇게 축소해서 볼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섬 울릉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 및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자지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위성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키워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일반적인 지도 모양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한 곳은 확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정보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축소해서 좀 더 넓은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디지털 전자지도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은 구글맵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많이 지도 활용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디지털 영상지도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지도와 지구본 그리고 디지털 영상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각 자료의 특징들을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지도의 특징이에요. 세계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나라와 바다의 모양, 거리가 실제와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찾고 싶은 나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번엔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의 경우라면은 지구의 실제 모습과 비슷하고, 하지만 입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보기는 어렵고 휴대가 또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여러 나라의 위치, 영토 등 지리 정보가 세계지도에 비해서 조금은 더 정확하게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자지도의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전자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별도의 기기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에 휴대 및 활용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편리하지요. 자, 다른 나라의 세계지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교과서 16쪽을 한번 볼게요. 뭔가가 좀 이상한 모양이죠. 지도가 동서는 그대로인데 남과 북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들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도의 정중앙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떨까요? 뭔가 익숙한 듯 뭔가 다르죠. 왜 다른가? 우리가 보통 보는 세계 지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건 우리나라가 지도 정중앙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도는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중앙에 있죠. 그래서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동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까운 동쪽을 근동, 뭐 가운데쯤을 중동, 제일 먼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기는 하죠. 근데 우리도 서양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쪽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또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세계 지도라도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나라를 중심에 놓기 때문에 세계 지도의 모습은 조금씩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 정보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런데 자료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세계 지도는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지만 지도를 그리는 방법에 따라 땅의 크기나 바다의 크기 등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반면에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지만 한눈에 보기 어렵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해. 디지털 영상 지도는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필요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자료마다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찾고 싶은 정보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세계 지도는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요. 세계 지도에 나타난 여러 나라의 모습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고, 지구본은
입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지구본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을 실제와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며 전자지도는 컴퓨터와 인터넷, 위성의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중심에 두고 지도를 만들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들의 특징과 차이점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계 여러 대륙과 대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부도가 이제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 사회 시간부터는 사회과 부도 꼭 챙겨 놓으세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